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경기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부동산 쪽에서 균열음이 들리고 이제는 40년 만에 최대의 경제 위기라는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시진핑 리더십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 권용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크다고 하죠. 네, 중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 탕핑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탕핑족이면 한자풀이를 하면 평평한 곳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런 네, 뜻입니까? 맞습니다. 네. 뭐 평평하게 드러 누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중국에서 돈을 벌고 사회적인 성취를 추구하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네. 다소 열정 없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뜻하는데요. 네. 네, 한국에 그 M4 세대가 있었다면은 중국에는 현재 탕핑족이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이 탕핑족이 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중국에서는 그 정규 근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일과 시간에 같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규직 자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경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중국 당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을 보면 그 수치가 21%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20%대가 나옵니까? 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제 수치가 50%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청년 절반이 백수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징표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작년에 여성 한 명당 1.0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네, 중국의 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40년 만에 찾아온 경제 위기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한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일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와닿은 부분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겪어왔던 그러니까 경기 호황기를 겪어왔던 이 젊은 세대들에게 현재의 경제 위기는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연초에 코로나 통제에서 벗어나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렇지 못했고요. 그리고 현재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투자도 줄고 있고요.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태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중국 정부는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수치도 지난 2008년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어떤 중국 지방 정부의 그 부채 사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5% 그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라고 하는 건 더 높게 잡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잡고 그거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사실 더 문제인데요. 네. 중국 GDP를 보면 지난 2021년에 사실 미국의 80%까지 성장을 했어요. 네. 이 미국 GDP의 80%라는 숫자가 조금 재미있는 숫자인데 네. 일본 경제가 1980년대에 고꾸라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일본 GDP가 미국의 8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어떻게 다 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앞으로 최소 10년간 성장세가 현재보다 더욱더 둔화가 돼서 당분간 미국을 따라잡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오는 2035년이면은 미국 GDP의 2배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네. 이마저도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겠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전에 그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네. 그때 당시에도 중국은 누구보다도 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시달릴 때 중국은 부채를 통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인프라 건설을 크게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좀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네. 당시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 구했다 이런 평가도 나올 지경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지난 2008년도에 중국의 정책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중국 경제를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에 대한 과잉 투자가 결국에는 부동산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중국 지방 정부 쪽에 빚더미 안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현재 현금 부족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충수를 둔 셈이 된 건데, 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동안에 그 지금 시진핑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최근에 중국이 가장 최근에 그 네네. 경기 부양책을 쓴 게 기준금리 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네. 이게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과연 경기를 부양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심도 많이 샀는데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중상주의 산업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중상주의 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경제 주체의 전면에 나서서 국가의 어떤 부를 증진시키는 그런 정책인데 네. 이런 국가주도 정책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더욱더 악화시켰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국가 경제를 크게 휘청거릴 정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이 채무 문제를 중국 당국이 결국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팬데믹 당시에는 자국의 기술 기업들을 좀 규제를 세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혼란도 좀 컸었고요. 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연이어서 정책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 따로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또는 시진핑이 당장의 경기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시진핑은 당장의 큰 현안이 민생 경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지속되는 어떤 경제 갈등 또는 잠재적인 군사 충돌을 대비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근데 앞서 시진핑 체제가 MZ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여기서 더 커진다라고 하면 결국 시진핑 리더십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반 중국인들과 암묵적인 어떤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당신들이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큰 항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겠다. 이런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네.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런 이해관계가 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진핑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치적인 충성심을 대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젊은이들에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라.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뭐 희생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보다 더 먼저라는 뭐 그런 걸로 해석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중국 특유의 어떤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네. 가장 주목할 것은 시진핑 개인에 쏠린 어떤 권력의 독점화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부패하거나 또는 국가에 충성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되는 공무원들을 축출하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변에는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견제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좀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하기 편하겠죠. 당장 눈앞에 반대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나쁜 점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그 누구보다도 이제 시진핑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권위주의가 강화되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돌아오는 책임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네네. 사실 지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리창 총리라는 사람도 네. 시진핑과 가깝다는 이유로 좀 임명이 된 측면이 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진핑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미국 CIA에서 중국 담당 국장을 지냈던 랜달 필립스라는 사람은 네. 지금의 현재의 경제 위기는 시진핑에게 정치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번 그 경제난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네.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중국 당국이 지금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라는 게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중국 경제를 살펴보면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네.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소비를 좀 진작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첨단 제조업 중심의 국가 주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진핑의 어떤 경제관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데 네. 결국 한쪽에서는 팬데믹 당시에도 봤듯이 대규모 대형 기술 기업을 좀 압박하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에게 어떤 좌파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다소 우파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융합되면서 네. 현재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이념보다는 당장의 경제 살리기가 우선일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 주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겠죠? 네, 실제로는 지금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 인사급들 가운데서는 가짜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가짜 낙관론. 그러니까 경기 낙관론이 네. 실제가 아닌데 가짜로 그냥 낙관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고 네네. 또 조금 전에 보셨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표 공개가 지난 6월 이후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국에게 나쁜 지표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최고의 인재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충성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좀 폐쇄된 관료 조직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좀 독창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식도 나오기가 어렵고요. 네네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경제 위기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네. 시진핑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00년대만 해도 서방이 바라보는 중국은 중국의 경제가 개방되고 시장이 발전하고 무역이 커지고 성장을 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개인의 자유도 조금 더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서방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명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저렇게 독재 정치가 심하다면 경제가 어디까지 나빠질까 이런 시험대에 지금 중국이 서게 된 건데요. 네네. 실제로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40년에 걸친 고성장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실망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망의 시기로요. 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과거와 같은 어떤 봄 같은 경제적인 기적의 시기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시진핑이 당장 어떤 막강한 권력에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인들이 느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믿음이 붕괴가 된다면 네. 그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조용한 형태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방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이제 하나 찾아봤는데, 네.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에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에 참석해서 네. 저 원로 그룹과 좀 마찰이 있었나 봅니다. 네. 네, 당시에 이제 원로 그룹이 사회와 좀 경제 그리고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그 간언을 했는데, 네. 네, 시진핑 주석이 문제가 내 탓이냐라면서 분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로 그룹과의 어떤 알력 다툼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어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흔드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중국 생각도 사회 듭니다. 전반의 어떤 중국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어느 정도 조금은 대변을 한 목소리인 것 같네요. 그 원로들의 목소리가.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또 중국 또 경제와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